오늘 시장은 좀 관망 심리가 짙다 보니 방향성을 찾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장에서 눈여겨볼 업종 어떤 게 있을지 시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탑TV 소속 김진균 전문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관망세가 짙은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역시도 오늘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향방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주 한국 증시는 보수적 관점을 제시해드렸었는데요. 역시나 양대 시장 모두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과열권임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얕았고 외국인 매수세 또한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수급 분석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추세를 돌리려면 시간이 조금은 필요해 보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인데요. 지난주 저항선 돌파하면서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조정폭이 얕았고요. 여전히 저항선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즉 밀려야 할 자리에서 안 밀리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외국인 수급 또한 우호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차트 보시면 노란 박스 보이시죠? 2022년 이후로 해당 가격대 부근에서 꾸준히 지지와 저항을 받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지금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고요. 지난 4월부터 형성된 박스권 하단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기술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가능한 자리라 판단되고요. 추후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 본격 상승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기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 장에선 어떤 종목 눈여겨볼 수 있을까요? 네, 세 종목 준비했는데요. 먼저 율촌화학입니다. 식품 및 생활용품 포장재부터 산업 소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농심 계열의 종합 포장 회사입니다. 농심 매출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율촌화학 또한 라면 포장 관련 매출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참고로 포장 사업 부문의 매출은 전체의 약 75% 정도 차지합니다. 하지만 주요 투자 포인트는 기존 주력 사업이었던 포장 사업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2차 전지 포장용 알루미늄 파우치 관련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9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제너럴 모터스의 합작 법인인 얼티엄셀즈와 1조 4,870억 원의 2차 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아직 얼티엄셀즈 쪽으로는 공급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매출은 미미하지만 개인적 소견으로 빠르면 올해 3, 4분기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바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차트 보시면 최근 120일 이평선을 돌파 후에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삼화전기입니다. 국내에서의 제조 및 판매를 주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3월부터 AI 데이터 센터 폭증에 따른 전력 효율성이 주목을 받으면서 저점 대비 약 400%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요.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존재하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견조한 추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긍정적인데요. AI 서버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지속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난 6월 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약 2주 동안 2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이쁘게 지지하는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현대오토에버입니다. 현대차 그룹 내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의 매출은 전체의 약 20% 정도로 가장 적지만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전차종을 SDV로 전환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SDV란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즉 갈수록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대오토웨버는 현대기아의 SDV 구동에 있어서 필수 역할을 하는 모빌진 포트폴리오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실적 개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작년 말까지 좋은 시세를 내다가 올해 초부터 약 5개월간 조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조정을 마무리하고 서서히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6월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연기금의 매수세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PCE 지수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나스닥 지수가 비이동 과열권이기 때문에 수익은 챙기시고 보수적 관점으로 운용하실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목요일 종가 대비 약 10%
증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는데 금일 밤 21시 30분 PCE 발표를 앞두고 있죠. 개인적 소견으로 숫자는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비이성 과열권이라 단기적 관점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제 예상대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21선 지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고요. 종가 기준으로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업종과 대응 전략 알아봤습니다.